반갑습니다. 하정우입니다. 오늘 10월 20일 토요일 EPL 경기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브라이턴으로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져왔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버턴은 현재 2승 3무 5패로 승점 10점에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3승 4무 3패로 승점 13점에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에버튼은 홈에서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2득점과 실점은 2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2득점과 실점은 40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로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 3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 5득점, 실점은 4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무를 기록하고 득점과 실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5경기 전적과 순위를 한번 살펴본 거고,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에 대한 전적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20년 9월 26일 날, 자, 에버턴이 2대1로 이겼고, 21년 4월 6일에는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12월 13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1로 이겼고, 자, 이번 연도로 돌아와서 이제 잉글랜드 FA컵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4대0으로 이겼고, 22년 5월 20일에는 에버턴이 홈에서 3대2로 대승을 거뒀죠.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승까지는 아니고. 자, 여기까지 당대 맞대결 데이터를 한번 보신 거고, 일단 에버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뉴캐슬에게서도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승을 잘 달리고 있다가 요 3경기부터는 3패를 지금 기록 중이죠. 라인을 낮추면서 최대한 수비적인 전술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격력과 수비력에서도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 수비 부분이 정확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에버턴은 올 시즌 3백을 주요 전술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나, 고드브리 등 주력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지자 궁여지책으로 포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점 대응 능력에서도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3백을 사용하고 있는 팀이 지금 선수 이탈로 인해서, 부상 이탈로 인해서 지금 포백을 전향을 했죠. 자, 포백을 전향하면서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가는데도 포백에 대해서는 수비가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부터는 홀게이트가 전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플랜 A였던 3백을 다시 꺼내지도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쓰는 3백으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그대로 포백으로 그대로 이어갈지, 이 경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동안은 수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인을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공격진의 부진이 꽤 심각했던 모습이고, 다만 루인, 맥닐 등이 버티고 있는 공격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상 누수가 없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올 시즌 컨셉이 철저하게 역습 위주의 플랜을 짜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에버턴은 선수 수비 후 역습으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금 본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3백 가동을 원래 하던 팀이. 자, 그래서 에버튼이 내일은 포백을 사용할지, 일단은 그게 어떻게 되었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자, 그리고 팰리스, 자, 울브스도 잡아내면서 최근 3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 승리를 챙긴 두 경기가 모두 홈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는 홈에서 경기를 치러서 승을 가져갔다는 이념을 가지지만, 내일은 원정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의 플랜 차이가 상당히 큰 모습이고, 홈에서는 나름대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자신들이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원정에서는 철저하게 라인을 내기로 자하를 활용한 역습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팀도 원정에서는 철저하게 라인을 내려서 선수비 역습으로 간다는 말이죠. 때문에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무득점 비중도 절반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라인을 내린 턱에 원정에서도 무실점 비율도 50% 높은 편이고, 안데르센 복귀로 수비진의 안정감이 꽤나 살아났고, 비에레라 감독이 기조적인 압박 축구도 수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저득점 양상으로 준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일단 봐집니다.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홈 경기에서는 홈 경기인가 원정 경기 부분이 조그맣게 전술이 조금 다르죠. 원정에서는 일단 라인이 철저하게 내리기 때문에 포백 위주로 아마 쓸 거라고 봅니다.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축구를 아마 할 거라고 제 예상이 되고,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은 이 복귀로 인해서 3백을 계속 쓸지 아니면 바꾼 포백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이거는 전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는 조금은 어렵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에버튼이 내일 포백을 쓰게 되면은 수비적인 축구를 할 거고, 일단 홈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단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저는 다득점보다는 그래도 골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팰리스도 선수비 후, 원정에서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갈 거고, 에버튼도 포백에서 3백으로 다시 바꿀지 선수 복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승무패보다는 점수 다득점 저득점 중에서는 저희 추천픽으로는 저득점이 더 낫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저의 추천픽으로는 저득점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여기까지 저희 추천픽을 드렸고,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현재 맨시티는 현재 7승 2무 1패로 승점 23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4승 3무 3패로 승점 15점에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어마무시합니다. 홈 깡패죠. 홈에서는 3경기 중에 3승을 다 거뒀고, 득점 15득점과 실점은 30점을 할 정도로 득점력이 홈에서는 경기당 3경기 중에서 15점이 나올 정도면은 경기당 5골이라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원정에서는 1무 1패, 득점은 없었고 실점만 1실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이 홈에서 경기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로 득점 5득점과 실점을 30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5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5경기 전적과 지금 현재 리그의 승점과 순위를 한번 보신 거고, 일단 두 팀에 대한 맞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7월 12일날 맨시티가 5대0으로 이겼고, 21년 1월 14일날은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5월 19일에는 브라이턴이 3대1로 이겼고, 21년 10월 24일에는 4대1로 맨시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4월 21일날 맨시티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상대 전적에서는 우위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맨시티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버풀에게 패배 1무 1패로 부진은 중이죠. 지금 원정 경기에 날아가서. 자, 아스날이 리드를 잡아내면서 승점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브라이턴을 잡고 빨리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연승을 달리고 있던 팀이 이 두 경기를 해서 무패로 지금 지나갔죠. 이전 경기에서도 백 가르디에 올라 감독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고, 기본적으로도 공격에서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매끄럽게 빌드업을 진행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삼각형 구도가 잘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카셀루가 오버래핑을 나갔을 때 포든이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공격진에서는 파괴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고, 홀란드도 반다이크에게 묶이면서 공격적으로 꽤 답답한 모습을 앞전에 홈 리버풀 상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새로운 전술보다는 리그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전술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만 후방 안정감을 상당했던 모습이고, 특히 이전 시즌부터 폼이 점점 하락했던 에데르송의 컨디션도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빠른 역습을 인식했는지 3백 구성하면서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는 홈이고 전력상으로도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턴을 만나기 때문에 포백 전환 이후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맨시티가 홈 경기에서 보시게 되면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거의 닭공만 하고 있죠. 거진 공격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원정 넘어가서 리버풀에 상대했을 때보다는 아마 내일 홈 경기 맨시티 모습은 조금 더 많이 달라진 모습. 자, 이 두 경기로 인해서 무패로 인해서 내일은 반등이 무조건 필요한 맨시티이기 때문에 다시 승점을 따서 아스널을 따라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턴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첫 경기만 따고 나머지 4경기는 아예 지금 승점도 무 1.2점밖에 못 따고 있는 상태고, 승도 지금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공격적인 전술로 유명한 제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점에 3-3을 기록했던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노팅엄 상대로도 완벽히 지배하는 모습은 보여줬으나 데제르비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의 영감을 많이 받은 감독이고, 사솔로 시절에도 팀을 패스에 능한 팀으로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브라이튼과 맨시티 중원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이 경기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누구든 간에 홈 맨시티 경우이기 때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경우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브라이턴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맨시티는 홈에서 엄청나게 강하죠. 일명 홈 깡패라고도 합니다. 자, 득점력에서는 별 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측면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데제르비 감독은 풀백을 전진을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율 축구에서는 보통 풀백을 공격적으로 전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데제르비 감독은 풀백보다는 양쪽 측면 공격수에게 측면 공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공격진에서도 2-4-4 형태의 진영 많이 만들어지는 편인데, 두 줄 수비를 구축하기 쉬운 장점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봐집니다. 브라이튼 감독의 전술은. 자, 일단은 이 경기는 무조건 맨시티를 저는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앞전 경기도 홈에서 보시게 되면은 3경기 중에 3승을 거두고 득점도 15득점을 할 만큼 경기당 5골 이상의 승리를 보여줬는데, 지금 무패로 인해서 조금은 승점 1점밖에 못 따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은 한 경기당 승점을 3점씩 따고 있다가, 그러므로 아스날과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맨시티는 다시 맨시티의 홈 반등을 위해서 홈 경기에서 아마 내일 브라이턴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추천픽으로는 두 가지를 다 두고 왔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추천픽으로는 맨시티 승과 다득점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저의 추천픽으로는 맨시티 승과 다득점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에 대한 저의 초안 분석과 이론적인 분석이었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이 링크 있습니다. 링크. 자,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거 없이 무료로 체험도 다 가능합니다. 뭐 돈 드는 거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보자는 이유 말고는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문의라도 한번 주십시오. 돈 드는 거 전혀 없고 체험도 다 가능하시니까 다 가족방에서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에 대한 추천 조합과 정보도 다 가능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외 배당 라인업 이런 것도 더 빨리 올려드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충분히 맞춰들고 수익을 같이 보자는 이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초안 분석이었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